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 지 벌써 한 7, 8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본업은 의사로서 실제로 환자를 보는데 저희 본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특성상 콩팥병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를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콩팥병과 당뇨에 대해서는 환자의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유튜브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환자분들한테 충분히 교육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는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환자를 보면서 느끼는 아니면 깨닫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는 방송을 예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가 근래 들어서 본 환자분 중에서 좀 이렇게도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가 LA 한인타운에 오기 전에는 대부분 이제 백인이나 흑인, 히스패닉 이런 분들의 일반 미국 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약간 한국의 뭐 한약이라든지 자연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문제가 안 되는데, 한인타운에서 아니면 한국 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연식품 때문에 이게 오해가 쌓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식품 먹으면 안 돼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자연식품 먹으면 안 돼요 라는 말에서 좋은 자연식과 나쁜 자연식이 당연히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실제 본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70대 당뇨 환자분인데 허리 통증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한국을 방문을 몇 달 동안 하시고 2개월 전에 돌아오신 후에 그 후에 계속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혈당이 더욱 관리가 잘 안 되고 3주 전부터는 허리에 통증이 시작되고 그것 때문에 병원을 내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좀 더 특이사항은 그렇게 한국을 갔다 오면서 체중이 15파운드, 즉 7kg 정도가 증가를 했고 복부 비만이 그동안 있으셨는데 그게 악화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나는 하루에 2끼만 먹고 간식도 안 하는데 혈당은 안 잡히고 혈당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남편분은 그런데 자꾸 저혈당 증세가 와서 자꾸 내가 뭐를 갖다 줘가지고 먹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분은 인슐린을 쓰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분한테 저는 이분의 히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어프로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2끼는 정식 식사고 자연식품을 먹고 있는데 그거는 간식이 아니니까 그는 군것질은 아니다. 그래서 군것질은 안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체중이 높아졌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의사로서 지금 환자는 자신이 뭐를 먹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의사한테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환자가 알고 거짓말을 하든지 몰라서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하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걸 추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자연식품을 그렇게 자주 드신대요. 그래서 도대체 자연식품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뻥튀기. 자, 쌀로 만들었으니까 자연식품. 자, 그리고 쌀로 만든 이것도 자연식품. 그리고 이런 쌀떡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자연식품. 이런 거를 드시고 계셨답니다. 더 나가서 이런 거나 아니면 곡물로 만드는 거.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곡물로 만드는 거니까 자연식품. 그래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출출할 때 드셨다. 이것도 쌀도 아니고 보리니까 더 좋겠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열심히 드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당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신 분은 황당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의사는 당연히 황당하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환자를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특히 70대 넘으신 분들이거나 당뇨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곡물인데 왜 나쁠까? 당뇨에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아니면 또 어떤 의사는 현미는 좋다는데 당뇨를 치료라는 게 현미로 치료를 한다던데, 그러면 이런 것도 현미로 만든 거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걸 먹었는데 왜 당뇨가 나빠졌을까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대놓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현미로 만든 이런 거를 먹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5년, 6년 전에 현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말을 했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왜 잘못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방송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 사례를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 요점을 한번 추려볼게요. 체중이 15파운드, 7kg가 한국을 갔다 오시면서 증가를 했다고 하세요. 자, 그럼 한국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 저런 과자를 좋아하니까 미국에서는 자주 먹지 못해도 한국은 밑에 가면 편의점이 있고 바로 골목 하나만 돌으면 무슨 편의점에 먹을 게 질비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뭐를 먹으려면 차를 타고 나가가지고 식당을 가야 돼요. 아니면은 차를 타고 20-30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마켓을 가서 엄청나게 사가지고 쟁겨놓고 먹게 되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군것질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국에서는 의외로 이런 것들이 잠시만 내려가면 1-2분 만에 어디를 갈 수 있고 거기서 뭘 사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당뇨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분이 15kg가 증가했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혈당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고혈당이란 말인데 공복에서 180에서 200이 된대요. 예전에는 100에서 120 정도였는데 식후에는 300에서 350, 예전에는 170에서 200 왔다 갔다 하셨었던 경우도 꽤 많았는데 한국을 갔다 오면서 이제 그 식생활 패턴이 자리를 잡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허리 통증이 일어났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식사 후 한 2시간에서 3시간, 4시간 사이에 저혈당 증상이 온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뭔가 2-3시간 만에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세요. 자, 제가 환자를 보면서 식사 후에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자꾸 저혈당 증상이 와서 부들부들 떨리고 몽롱하고 식은땀이 나고 이래서 했다는 사람들은 거의 100% 가까이 식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인슐린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진짜로 저혈당이 온 사람은 이야기가 다르지만 저혈당 증상만 오고 저혈당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혈당 증상이 왔다고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는 2끼만 먹는데 자연식품 하루에 8번에서 10번을 먹는다고 하세요. 자연식품, 지금 완전히 탄수화물 과자죠. 그렇지만 자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자연식품이고 좋다고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게 가장 한국 분들한테 특이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런 경우에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고기 싫어하죠? 이런 말을 하면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고기 싫어한다는 분들이 거의 7-80%입니다. 환자분,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혈당 증상이 저혈당이 아닌데 온 거죠. 자기는 혈당이 170, 180, 160 이 정도 되는데 저혈당 증세가 옵니다. 이유는 뭐냐? 자, 음식에 따른 혈당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이 GI 수치 음식과 로우 GI 수치 음식이 있는데, GI 수치는 쉽게 말하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음식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콜라, 지금 말한 쌀 과자, 죽 이런 거고요. 로우 GI 수치는 이제 파이버가 많이 들은 탄수화물 중에서도 그런 음식, 아니면은 아예 단백질이나 지방은 이 GI 수치가 훨씬 낮죠. 탄수화물이 아닌 거는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말한 쌀 과자, 이런 곡식류로 만든 과자들은 굉장히 높은 하이 GI 수치를 있기 때문에 혈당이 확 올라갔다 확 내려옵니다. 빨리 내려옵니다. 그 대신 만약에 고기, 단백질을 먹거나 지방을 먹게 되면 단백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 지방은 오히려 이거보다 더 천천히 올라가죠. 이제 그런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2시간에서 3시간 지나면 가끔가다, 아니면 뭐 4시간 정도 사이에 저혈당 증세가 온다고 할 때 어떨 때 오냐면, 여기서 혈당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질 때 저혈당 증상이 오게 됩니다. 환자는 저혈당은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혈당이 떨어지면서 그 떨어지는 느낌이 저혈당 증세와 비슷한 증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항상 혈당이 500이었던 사람들이 200으로 갑자기 확 떨어지게 되면 200이지만 자기는 저혈당 증세가 와요. 왜냐하면 항상 500이었기 때문에
200이 내려오면 자기는 저혈당처럼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저혈당 증상이 오니까 뭘 먹게 되면 다시 500으로 올라가겠죠. 300이든 400이든 500이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는 해피하죠. 느낌이 없어졌으니까. 자,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한 다음에 금단 증상이 오니까 또 한 번 마약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마약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금단 증상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금단 증상을 멈추기 위해서는 또 마약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지 금단 증상이 없어지니까. 자, 당뇨에서도 이런 저혈당이 아닌데 저혈당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 중에서도 빨리 혈당을 올리는 높은 GI 수치에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와서 그런 증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혈당 증상 때 마약을 한 사람이 금단 증상 한 것처럼 또다시 뭘 먹게 되면 또다시 올라가고, 그럼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약을 한 지 한 며칠이 지난 다음에 금단 증상이 왔다면 그 금단 증상을 완전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예 마약을 끊어야죠. 금단 증상이 있을 때 지나가야 그 다음에 금단 증상이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단 증상이 싫어서 다시 마약을 하게 되면 악순환이 되니까 여기서도 혈당이 훅 떨어지면서 저혈당이 아닌데 저혈당 느낌이 오시는 분이 그 느낌이 저혈당이라고 오해를, 진짜 저혈당이라고 오해를 해서 계속 뭘 먹어서 하면 악순환은 점점 더 악화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혈당을 재보고 혈당이 저혈당이 아니다, 뭐 120이다, 100이다 이렇게 되면 저혈당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내가 그동안, 아니면 내가 지금 계속 굉장히 안 좋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이거는 금단 증상의 일부니까 그냥 지나가야 된다 하고 먹지를 마셔야 돼요. 다시 과자 같은 거를 먹어서 혈당을 올리시면 안 돼요. 당연히 저혈당이 실제로 일어나서 혈당이 50이다 그러면 이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혈당은 저혈당이 아닌데 저혈당 증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께는 뭐를 추천했냐? 당연히 자연식품을 완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중지를 하라는 말을 했고, 고기를 늘려라 라는 거죠. 고기를 늘리라는 게, 자, 고기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고기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고기를 먹으면 좋은 점은 고기를 먹으면 탄수화물 먹는 양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부르니까 당연히 탄수화물을 적게 먹게 되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고기를 먹으면 요 정도만 올라가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금단 증상처럼 나타나는 혈당이 확 내려오면서 저혈당이 아닌데 저혈당 오는 것처럼 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처럼 확 내려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저혈당이 아닌 저혈당 증상이 없어지고, 그리고 배고픔이 저하되고, 그래서 배고픔이 적으니까 간식을 당연히 줄이게 되죠. 쉽게 말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상추쌈으로 삼겹살과 상추와 두부만 배불리 먹었다면 8시에 배불리 먹고 출근한 사람이 10시에는 간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고기 먹고 왔는데 10시에 출출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쌀과자를 먹었다, 아까처럼, 그러면 반드시 10시에 간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때 출출하거든. 해보신 분들은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쌀과자나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을 먹을 게 아니라 아예 고기를 먹었다면 그 출출함이 없어서 10시에 간식을 안 하고, 그 간식을 만약에 한다면 사람들은 간식을 고기를 먹지는 않죠. 간식은 거의 100% 탄수화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탄수화물을 먹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분은 탄수화물 이렇게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갔고 조절이 안 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자연식품으로 인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돼서 체중이 늘었고, 체중이 늘다 보니 허리가 아프게 됐죠. 결과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모든 것을 다 일으키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추천을 했고, 정확하게 왜 비만이 되면 허리가 아픈가, 뭐 당뇨 환자들 중에서 이렇게 체중이 올라갈 때 허리가 아픈가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좀 리뷰를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강의가 좋으셨다면 밑에 댓글란에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